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이제 7대 대전광역시의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저마다 정치적 선거에 따라 많은 의원들은 사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초유의 시장직 박탈로 인해 2017년 대전시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시정을 국정감사처럼 시정감사하는 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대전시 의회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지한 기자의 요즘 먼일 이슈에서는 7대 대전광역시 의회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고발자들을 후원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이 다큐멘터리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을 제작합니다. MB와 구역자들의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세요. 펀딩에 참여해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에 수장시킨 민주주의를 인양해주세요. 모든 후원자는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합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 기사를 클릭하시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의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요새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보니까 좋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방송 캐롤이라도 좀 부를까요? 불러보시죠 한번. 네. 징글벨.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 믿으셨어요, 우리 장 기자님? 아, 믿었죠. 이런 그때는 뭐 주는 게 없으니까 뭐 주기만 하는. 양말도 걸어본 적.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주로 받았는데 누가 주는지 뻔히 알면서도 받기 위해서. 누가 주는지 알았어요? 교회 선생님이 주시죠.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루돌프가 네. 어떤 한 만화에 나왔던 건데요. 이제 수명을 다했어요. 드디어 그 산타 할아버지랑 눈물의 작별을 하고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루돌프를 목을 잘라가지고 박제를 걸어놓은 거야. 그렇죠.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대리 하면서. 그래서 길이구나. 그런 슬픈 이야기를 만화로 동심 파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진보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때문에 자주 기자님하고 뵙는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었죠. 네네. 뭐 또 다음 주에도 예정이 돼 있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방송 기준으로는 며칠 후네요. 28일이니까. 네. 어때요? 요즘에 그 분위기는? 분위기가 뜨거워졌죠.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네. 지금 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구도 출범을 했고 또 저희가 또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싸움을 붙였다 그럴까요? 토론회도 네.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뭐 민감한 부분도 자꾸 건들고 네. 그래서 아주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왜 자꾸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저요? 뭐 할 말이 없네 뭐 이러고. 네, 그러게요. 네. 바빠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의회에서 이제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야기할 건데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아름다운 참여팀 김상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그 팀 이름이 되게 촌스러운 거 아시죠? 아, 촌스럽다고요? 아름다운 참여팀이 뭡니까? 이거 제가 지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별로 안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어제 참여자치연대 네. 회원가입하고 또 회원 사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아름다운 참여라고 팀명을 그러니까 지었습니다.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아름다운 행동에 동참하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왜 네. 본인이 그 팀의 팀장이냐고요? 안 아름다우신데.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실 분은요. 대전 마을 활동가 포럼 장정미 대표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마을활동가 포럼 상임대표 장장미입니다. 이분도 목소리 되게 예쁜 척 하시는 거 너무 티났나? 너무 가다듬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마을 활동가 포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마을 활동가 포럼은 어떤 곳이죠? 저희 그 포럼 하면 혹시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거 건모. 너무 앞서가셨고요. 저희 대전마을활동가 포럼은 살기 좋은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꿈꾸시는 각 마을마다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활동가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구별 마을넷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각 구마다? 네, 지금 현재 5개 구가 있는데 구별 마을넷이 다 설립이 됐고 그 구별 마을넷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대전 마을활동가 포럼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이 되었답니다. 아, 그래요. 자꾸 구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장정미 대표께서는 장정구 씨하고는 어떤 인연이실까요? 아, 진짜. 이거 모르는 분도 계세요. 장정구가 또 누군지 언제적 모르겠네요. 얘기를 장정구 모르세요? 네, 저 처음 듣는 전설의 복서 장정구를 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네, 신세대라. 그러니까 복서시죠. 장정구 유명우 둘이 쌍벽을 잃었던 저분 예. 옛날 사람이구만. 예. 일단은 잘 모르시니까 뭐 네네. 친척분은 아니신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친척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 아름답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목소리를 굉장히 예쁘게 하시려는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장지한 기자님, 네. 그 행정 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죠. 예,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아, 네. 그래 이제 우리가 국정감사 얘기는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국감, 네. 예, 국감이라고. 그래서 그 국감이라고 줄여서 얘기해도 다 알죠. 근데 행감 하면 잘 모르잖아요. 영감은 들어요. 행감, 땡감? 그래요.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면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행정부를 상대로 이제 얼만큼 잘했는지 또 뭐 문제는 없는지를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각 시도의회에도 또는 그 자치구에도 의회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라 부르고 그 광역 의원들이 그 시의 그 행정을 감사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게 기초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국회에서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감사는 국정감사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전시 의회에서 대전시정을 감시하는 거는 대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 그 기초의회도 또 있는 거죠. 각 예. 무슨 구별로. 구의회에서 구를 감사하는 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네, 그렇습니다. 대전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청취자들이나 일반 시민이 짜고치는 곳. 어색한가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시정을 사실 국정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만 우리 시정이나 또 구정이 더 밀접한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그럼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따져보고 또 잘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손으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뽑았으면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오신 분들이 그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만큼 했는지 이걸 좀 열심히 모니터링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이 과연 감사를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저는 그걸 감사해 보겠습니다. 감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잘 했는지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우선 그 대전에는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그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전 시의회가 얼마나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 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그 모니터링을 했는지 우리 김상기 팀장님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랑 정교조 대전 지부 이렇게 같이 대전 시민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고요. 그때마다 참여하는 단체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결성되었던 단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참가단체를 빼고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전 여성단체연합에는 또 7개 단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정교조 대전 지부까지 포함을 하면 20개 단체가 이번에 20개. 그러니까 많은 곳이 함께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저분 참 되는데 말씀 아름답게 하시네. 2017 네. 행정사무감사 대전 시민 네트워크를 결성을 한 거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가 함께했다. 네. 그 고향이 짧은 어디세요? 꼭 묻고 싶으네. 왜 지역 차별을 하려고 하세요? 참 느리셔서 여유가 있으셔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요. 네, 참 그렇군요. 정확한 그러니까 정보 지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 시민 네트워크. 정확히 어렵네요. 네, 네트워크 사업하는 곳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단체가 뭉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 뭐 구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밖에서 볼 수 있게끔 모니터로 이렇게 비춰주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행감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럼요. 누구든지 예. 대전 시민이면 대전 시민이 아니어도 들어갈 아니라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방청 신청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사전에. 네. 네. 그 유의사항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원한다면 국민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주치자가 사람- 들어가고 의향 아니, 아, 그렇게는 평상시, 안 되죠. 평상시에 워낙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거기 있는 분들도 갑자기 긴장해요. 숙연해지시는구나. 그럼 보통 모니터링은 그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이 한 46명 정도가 오. 참여를 했고요. 46명이요? 46명. 귀를 좀 열으셔야 되겠네요. 46명의 네네. 우리 단체 46, 활동가분들이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참여를 했고요. 이제 그 위원회가 그러니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 정도의 그 모니터링 요원이 들어가는 거죠. 모니터링단이 들어가고 뭐 때에 따라서는 1명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3명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2명 정도가 계속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11월 8일부터 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리고 또 시의원들이 어떤 걸 물어야 될지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교육과 또 평가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나눴었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시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보면 점수로 이렇게 많이 네, 주시던데 이번에도 점수 주셨나요? 점수를 했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잘 나오던가요, 이분들? 성과 위주의 사회. 아니, 근데 이거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그런 냉혹한 평가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시의원들은. 행복한 학교 이런 것처럼 행복한 의회 뭐 이런 거 하려면 아니, 평가 안 학생들과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점수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점수가 필요하죠. 뭐 출석을 잘했는지, 네. 학교 갔죠? 뭐 질문은 수준 높았는지, 네. 자료 준비는 잘했는지, 뭐 그래요. 이런 거, 그죠?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그렇게.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그 의원들이 준비를 잘했는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이죠. 그럼 행감을 시작하게 되면은 얼마나 태도가 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했던 질의들이 얼마나 그 집행부를 감시하고 대안 제시를 했는지 이렇게 이제
점수 항목을 정했습니다. 아, 뭐 좋네요. 그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열심히 우리가 감시도 해주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해줘서 유권자들한테 알려서 그렇죠. 네, 이거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 나중에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구의회도 다 한 거잖아요. 네네. 우리 장 대표님께서 네. 어떻게 구의회는 어떻게 그 모니터링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제가 모든 구의회 모니터링에 다 참석한 건 아니지만 네. 구별 마을에서 최종 그 모니터링한 합평의 자리는 네. 김상기 팀장님하고 다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한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저희는 마을에 살잖아요. 저희는 마을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두 선생님들도 마을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하늘에 네. 살거나 뭐 우주에 살지 않으시잖아요. 허경영 씨는 백궁에 산다. 하늘에 올라간다고. 네. 그분 빼고. 그러면 마을에서 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동주민센터이고 그렇죠. 예. 사실은 구는 마을에 각 마을마다 있는 일이 잘 돌아가나 응? 행정에 문제가 없나 마을 사람들이 불편한 게 없나 이게 구의의 행정 모니터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시의회는 말을 들어보니까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자리를 좀 잡은 거고 구의회는 작년에 좀 한 번 했고 올해가 두 번째고 올해 좀 체계화를 시키고 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사전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의원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작년에는 초등학생 분위기였다면 네. 올해는 한 3학년 분위기?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3학년. 네, 큰일 났네. 작년에 초등학교 뭐 6학년에 3학년 간 거예요? 아니 작년에는 유치원 분위기였다면 그 아까 그러네. 제가 또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의회에서 그런 걸 해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뭘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또 수준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가서 그 평가를 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뭔가 자료도 막 더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작년에도 하셨었나요? 네, 작년에는 저희도 사실은 준비도 미흡했고 또 긴장감도 있었고 의회하면 가보지도 않았고 이래서 긴장감도 있었고. 정말 그런데 그러면은 마을에서 이런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신 거군요. 순수한 마을 활동가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저 순수해요. 거의 선수야구나. 여기는 안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참여 이쪽은 아름다워. 저희도 순수합니다. 여기는 아름답고 아, 그렇지. 여기는 순수하고. 이쪽은 네. 마을은 순수하고 네. 참여는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 네. 좋네요. 아우, 훈훈하네요. 네, 저희 마을은 아직 아름다운 단계는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 순수한 네. 그래서 사전에 공부 같은 것도 좀 못한 상황이고 이랬는데 올해는 작년에 있는 보완점을 개선을 해서 네. 많이 준비도 하고 사전 교육도 좀 배우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네. 우리가 뭐 의원들이 뭐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다고 무슨 취조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예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예의를 지킬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 다음 모니터링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곳에서 아름다움으로 진화하는 뭐 과정이네. 성형수술 뭐 이런 거.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 아름다움과 결합은 좀 듣기 좀 거북스럽고요. 그건 좀 경계하고 거북스럽고 순수와 아름다움의 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결합과 연대가 뭐 어떤 차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은 네.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모든 구별 다 합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네. 아, 네. 그래도 그렇게 그 해서. 열심히 한 하시는 분 5분 정도 있구나. 평균. 네,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취재하려고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졸리울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은 발언권이었고 그렇죠. 그 시간에는 듣기만 해야 네, 되고 네, 네. 속 터지는 일도 많고 네, 뭐 네. 저 따위야 뭐 이런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고. 그럼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선 그럼 김 팀장님한테 네. 그리고 올해 그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관사는 뭐 총평을 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올해가 이제 말하자면 내년 선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고. 예, 예. 올해가 이제 7대죠. 그렇죠. 예. 예. 7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렇죠. 4년 차.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원성 질의가 엄청 많았어요. 아, 아, 내년에 출마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지역 자기 주민에 예. 대해서 뭐 그러니까 유리하게. 이제 보면 시의원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구청장 또 출마도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아, 그렇죠. 예. 어쨌든 지역구가 생기는 거죠. 네. 본인이 있는 지역구 아니면 비례대표인 분들도 어쨌든 다시 지역구 선거에 나가셔야 그렇죠.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민원성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고 그리고 4년에 네 번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절차들이 많았던 거예요.
했냐? 그 전에 했던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네.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중 못하는 의원들도 많았었고요. 어떤 민원들이 특히 눈에 띄던가요? 이렇게 좀 요 제가 본 바는 예. 원도심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많았어요. 원도심 활성화돼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그건 맞잖아요. 예. 예, 그런데요. 근데 원도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개발 우선주의, 개발 우선주의 질의들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앙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그 뭐 도로를 놔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계속 이제 개발을 원하는 쪽에 질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동구를 기반으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질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성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구, 예를 들어 쓰는 거죠.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집행부에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었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유성복합터미널이라든지 잘 진행될 수 하게 해달라. 그런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같은 경우도 시범 노선이 그 유성구에도 있거든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의원이 지역구가 어딜까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 알맹이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좀 뭐랄까 큰 틀에서만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실속이 별로 없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 살 만한 얘기죠. 전에 우리가 국정감사 한번 지적할 때도 제가 했는데 수변 뭐 인입선 이런 것 정용기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신탄진 그 인입선을 이선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전국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전체 그 철도 이야기를 할 때 꼭 자기가 속해 있는 거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물론 대전시의원이 뭐 중앙시장 활성화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복합터미널 유성 복합터미널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유성에 있는 그분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중앙시장 쪽에 되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민원성으로 보이는 게 맞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다른 지역구에 있는 분이 굳이 유성복합터미널을 얘기하실 아니죠.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성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마크맨이니까 사실은 그 지역 마크맨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그 저희가 행감 우수 의원들을 평가하고 시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수 의원이 되셨던 분들을 보면 그런 지역구를 좀 더 탈피했다. 그런 분들에게 평가가 더 좋았다. 그 박정현 의원, 네. 김동섭 의원, 조원희 의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대전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줬고 질의를 해줬다는 거죠. 아까 팀장님 말씀은 특정 의원이 그 주로 이제 대전시 전반적인 것과 아니면 본인 지역구를 좀 아우러서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본인 지역구에 너무 치중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원도심 활성화였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원도심 활성화 중요한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거죠. 모든 얘기가 원도심에서 시작해서 기승전 원도심. 거죠. 네, 원도심 활성화도 해야 되죠. 물론 지적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지적하고 싶어요. 그 지금 서남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성이나 서구 그쪽 지역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일들을 대전시가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누가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그걸 반대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왜 이런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신도시 쪽에 벌이느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원도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했어야죠. 합니까? 안 해요. 평상시에 그런 건 안 해요.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행정사무가 딱 오니까 내 지역에 있는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이쪽 개발을 왜 이쪽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로 볼 때 정말 필요한 원도심 활성화 이야기는 안 하면서 내 지역구에 있는 이런 얘기일 때는 이때 그 원도심 활성화는 이름을 내서 자기 거 챙기는 민원 챙긴다 이런 얘기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그런 거 당연히 좋죠.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것도 하지 마야 돼요. 이게 이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하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분들의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고 그거 그렇게 이런 거 지적했습니다. 언론에 또 뿌리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자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우리 구의회 그 모니터링 네. 하신 그 장 우리 대표님한테 장정부 한번 대표님, 장정부 대표님, 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좀 어땠어요? 이번에 좀 총평을 좀 한번 해보자면. 저는 시의회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구의회 가본 결과는 오늘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 시의회 총평을 들어보니까 구의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거기서 거기? 정말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그래요? 예. 예, 예. 아래에서부터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고 보면은 의원님들이 본인 지역구에 해당하는 민원 들어주는 네. 거. 아. 그리고 너무나 특이했던 거는 깊이 있는 질문이 안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장님이 전 이제 서구에 딱 예를 들어 들어갔는데 동장님이 앞에서 얘기하면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구 동장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드럽게 칭찬하고 이건 어땠어요 이렇게 하고 약간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가야 되는데 그 질문들은 대부분 다른 구 의원들도 안 했다는 점이 아, 표를 의식하는구나. 미스테리죠 참. 예, 그래서 나는 뭐 미스테리 다 아는구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 질문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안 들어가고 요 1단계에서 딱 멈추고 이게 매년 반복이 됐나. 이게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걸 시정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시정이 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었나. 아,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일종의 요식행위 같다. 지난 회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그 개선사항 이런 자료가 있었었나요 혹시? 아니 없었지요. 그런 거 없었나요? 우리 네네. 시의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 예. 그 개선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넣습니다. 아,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 구의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못 봤네. 죄송합니다. 있긴 있어요. 이제 불량했네 제가. 행감 자료에 작년에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죠. 한데요. 잘 안 보여요. 행감 자료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묻고 의원들이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 하는 그리고 거죠. 중요한 건 죄송한데 중요한 건 저희가 행감 자료를 거기에 단어들도 어렵고 사실은 정확히 볼 수 있는 저희도 공부를 더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런 걸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질문하는 그 사이사이에 그런 거를 의원들이 당연히 물어보고 점검을 하고 그거 물어보고 점검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그런 중요한 과정들은 생략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혹시 황당하지요?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뭐 그 구나 시에서 내놓는 자료, 행감 자료. 서구의회 할 때는 행감 자료를 나눠주지 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그런 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서 안 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대전시의회는 그 행감 자료를 보고 자료, 집행부 보고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구의회는 올리지 않아요. 잠깐만요. 네. 왜 그런지 한번 뭐 예정된 게 아닌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김창관 의원 그 운영위원장이시죠. 서구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녁 때랑 뭐 행사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장재환 기자님하고 방송 녹음 중인데 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뀌신가 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 하고 계세요? 잠깐만 전화 인터뷰 가능해요? 누구요? 예, 지금 녹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 그 모니터링단 하신 분 중에서 서구의회에서는 이제 그 행정감사 자료도 모니터링단에 안 주셨고 자리도 이렇게 안 내주셨다고 그랬더라고. 아, 자리요? 응.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셨는지. 그 이제 시민사회단체하고 그다음 마을 활동가 그 포럼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5개구 대전에 5개구 행정감사를 이제 모니터링을 다니셨는데 다른 그 기초단체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그 예. 질의지 사전에 이제 그 질문지 같은 것도 좀 네.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단이 쉽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데 유독 서구의회만 자료도 안 주시고 또 이제 책상 같은 것도 협조를 안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운영위원장께서 도대체 예. 뭐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잘 몰랐고요. 뭐 저는 운영위원장이라 저희 운영에는 방송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좀 자료를 좀 미리 좀 저한테라도 똑같이 요구하셨더라면 충분히 그 속절을 했을 텐데 제가 그 직원들한테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일단 방청만 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아마 뒤에 앉았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상이나 그런 부분은 미진한 것 같네요. 뭐 다른 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전화해보게 계기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VIP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장이면 당연히 알아서 잘 챙기셨어야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만 듣고 못 챙겼네요. 네, 반성하시죠. 잘하겠습니다. 예, 반성합니다. 예, 의원님 갑자기 전화 연결해서 네. 죄송하고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제 갑자기 이게 또 팟캐스트의 묘미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네, 네. 김창헌 의원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잘못한 분들이 이렇게 직접 대고 우리가 꾸짖을 수도 있어야 돼요. 뭐, 중요한 건 욕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더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김창현 의원이 내년에 꼭 서구의원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시의원 안 하고? 모르겠죠. 내년부터 잘한다고 하니까. 뭐, 내년에 잘한다고 해서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 내년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김창환 의원님 이거 잘 들으셨죠? 내년에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비판한 그 감사 보고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뭐 시의회 어땠나요? 예, 뭐 어떻게 의원님도 어떠시던가요? 이번에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잦은 이석이랑 그리고 그 행감 도중에 잦은 이석, 자리 옮기는 거죠? 예, 자리를 비우는 거죠. 잦은 이성 그래가지고 무슨 이성 관계가 자주 바뀌시나? 자리를 하셔야겠네요. 자리를 자주 비우시고 또 이제 본인 질의 때는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동료 의원들 질의 때는 이제 딴짓 많이 하시죠. 맞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휴대폰이랑 또 PC, 그러니까 노트북을 보는데 저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다 보니까. 방청석에서는 방청석에 안 보이는데 한 군데가 잘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잘 보이는 쪽이 있어요. 좀 보신 게 있어요? 예, 좀 그래서 봤어요? 제 눈에 들어온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는 아니고요. 그 모 의원이 이제 누구죠? 실명 까셔도 돼요. 예, 제가 본 거니까 그분도 아실 거예요. 송대윤 의원님께서 유성 의원님, 예, 네. 뭐 보시던가요? 이분께서 뭘 보셨냐면요. 골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예. 골프를 할 때 그 메타기,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재어주는 만원경을 보고 계신 걸 제가 똑똑히 발견했습니다. 상품 검색 이런 걸 하셨던 예, 얘기인 건가요? 쇼핑하셨구나. 쇼핑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제 눈에 들어왔냐면 검색. 그 가만히 계셨으면은 제가 신경을 안 쓸 텐데 뒤에 이제 모니터링 단이랑 기자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검색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듣는지를 한 거죠, 저희를. 아니 그 혹시 유성 CC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연한 뭐 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스크린 골프를 치실 수도 있죠. 스크린 골프는 그 망원경 안 하지 않나? 뭐 그런 사례들이 뭐 구의회에서도 있었을 법하긴 한데요. 어떠신가요? 네, 중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의원들이 뭐 휴대폰 보고 또 지루하니까 본인이 말할 때는 열심히 하고 남이 이제 다른 의원이 얘기할 때는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는 분도 네, 있어요? 조용히 피곤하셔서. 이거 숙박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주무시더라고요. 아, 의정활동에 피곤하셔서. 네. 동료에도 있습니다. 저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옆에 있는 의원께서 깨워주세요. 훈훈한. 네. 그러니까 깨워야죠. 조금 신경을 쓰나 봐요. 모니터링단에 들어가서 보고 있으니까. 콕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둘이 뭐 사담 비슷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예를 의원들도 들어서? 오랫동안은 안 들리죠 저는. 아. 예. 근데 본인 그렇게 얘기할 보인다? 때는 사담처럼 하고, 보인다? 예. 그리고 휴대폰 뭐 확인하고 스케줄 확인하는 것 같은 휴대폰 뭐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는 분을 이제 기다리려고 저희가 로비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모니터링 끝난 의원들이 저쪽 방에 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싸우더라고요. 왜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모니터링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 이렇게 하더니 왜 그래 이랬더니 뭐 욕도 좀 오가고. 아 그래요? 예. 욕설까지? 욕? 네. 뭐 씨발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막 하고 마이씨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 때 우리가 있는 거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이제 갑자기 태도가 바뀌던가요? 아니 그러더니 의원들이 우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명 한 명씩 그냥 순차적으로 와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 안에서
위원장이 다 뽑혔는데 지금 어떤 의원 하나가 그걸 다시 번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 좀 약간 긴장감 아닌 긴장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휴대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봐가지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 내용이 좀 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더니 하루인가 이틀 있은 다음에 위원장이 뭐 의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고 의원이 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밴드나 뭐 이런 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본인이 됐다. 의원들은 자기 자랑 하잖아요. 또 뭐가 됐으면 상 받았다 뭐 하다 하면 그러면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광경을 저는 본 그 과정이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밖으로는 그게 자랑한다 뭐 그런 거죠. 아 근데 그 본 당사자가 저잖아요. 근데 딱 본 순간 너무 가식적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뭐 이 의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같은 당인데도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있죠. 그런 일이 많죠. 네. 좀 실망스럽죠. 네. 정말 우리 장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순수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순수하신 분. 너무 때 안 묻으셨어. 아니 내가 그래서 거기 댓글에다가 너무 이건 가만히 있으면 내 양심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밴드 댓글에다가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힘을 좀 써달라고 그렇게 달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금과 억조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일 히트친 그 용어가 있었죠. 실망하십시오. 네, 실망하십시오. 네. 그래서 굉장히 언론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사과도 네. 그런데 그거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그날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거기 굉장히- 잦은 이석. 아니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네. 하니까 네. 그럼 뭐 저도 그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이제 시의원 정기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대전시의 환경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 또 지나친 개발 같은 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실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변에 나온 그 유승병 환경녹지국장이 실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 뻥친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자리는 대전시 행정을 대표해서 나와서 그 또 시의원이라는 건 그 시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실망하십시오. 그러면 시민들한테 실망하게 지금 깜짝 놀랐었죠. 사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이 돼서 나중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죠. 저희 그 방송 정 PD 엮인 사람의 정기현 의원이 곧 출연을 해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심경을 좀 자세히 좀 네. 물어봐 주세요. 예, 아주 제 스타일 아시니까 아주 직선적으로 가감 없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고요. 정기현 의원 말씀하시니까 전 좀 죄송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저기 뭐죠? 성광진 그 대전교육연구소장 그 출판기념회 때 네. 뵀는데 그냥 착각을 한 거예요. 이분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당연히 행감 상을 받으신 줄 알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상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교육위원회가 점수가 제일 안 좋았다고. 네. 그게 더 이제 막 미안한 마음이 막 그 얘기를 좀 물밀듯이 그러면 해줘요.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 시상을 했잖아요. 다 아까 제가 말한 점수해서 네. 어떤 분들이 그 상을 받았고 또 정기현 의원이 왜 못 받았는지 뭐 그런 얘기도 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네, 그 행정자치위원회는 박정현 의원님이 받으셨고요. 우리 머스밀기. 아는 것입니다의 파워입니다. 네. 그렇죠. 네. 복지환경위원회는 김동섭 의원님이 받으셨고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조원희 의원님이 받으셨어요. 아쉽게도 교육위원회는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수상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이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는 더 문제가 많았었고요. 올해 평가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 교육청 관련, 교육 관련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음란 행위 등 그리고 그 초등학교 양잿물 급식 그리고 장재환 기자님의 아이 다니는 학교. 예, 네, 우리 아이가 먹었던 네. 그 식기를 양잿물로 어머, 세상에. 씻었다는. 네.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뭐 네.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았어요. 또 여중생이 자살한 일도 있었고 네. 내용들이 워낙 많았는데 정확하게 그걸 짚는 질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오죽하면 우리 박병철 교육위원장이 그나마 낫더라.
아. 그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보다 질문 별로 안 하는 그런 분인 것 같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점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망하십시오는 여기서 나와야 되나? 제가 정기회원에게 꼭 따져 묻겠습니다. 네, 왜 그러셨는지. 그러게요. 예. 그렇군요. 그 뭐 혹시 구에서는 어때 이런 뭐 좀 뭐 실망하십시오 같은 이런 좀 우리가 좀 충격적인 얘기 그런 얘기 아까 없었나요? 말씀드렸던 그 의원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충격이라면 충격이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그래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수준으로 좀 하려는 분위기, 질문하려는 좀 분위기. 열심히, 예. 그리고 그 의원들 중에서 열심히 또 물론 자기 민원 챙기는 질문이었지만 또 성의 있게 또 질문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또 보이는 분도 계시고 내년 가면 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한번 저희는 또 가져봤습니다. 네.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로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실용음악 전문가 정병식 원장이 함께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노래도 불러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얼마 전 실시되었던 대전광역시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장장 기자님, 네. 그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그 네. 국감 못지않게 우리 지역민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분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아놨는데 그 뽑을 때 심정 그대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똑바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거를 잘하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때 그 사람을 또 뽑을 건지 말 건지를 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처럼 모니터링한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럼요. 알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생각해요. 뭐냐면 잘한 사람만 뽑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뽑아주십시오. 근데 정말은 못하는 사람들한테 뽑아야 돼요. 네, 그거 다음에 떨어뜨려야 돼, 사실은. 예전 낙선운동 뭐 이런 네,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불공정 시비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참아서 못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좀 해야 됩니다. 자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좀 다음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마련한 방송 네. 우리 장정미 대표님 네. 그리고 김상기 아름다운 팀장님 방송 공유 페이스북에 좀 이거 말고도 평소에 아는 것입니다 공유를 좀 많이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전국에 거의 유일하게 로컬을 다루고 있는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 나오신 두 분, 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하시고 가실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우리, 장정민 대표님, 네. 네, 역시 모니터링 당은 계속 있어야겠다. 저희 모니터링 하는 분들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꼭 있어야지만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더더욱 열심히 지역에 신경을 쓰고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나 시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저희들도 시민 의식이 향상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 준비하신 분 같아요. 우리 김상기 팀장님께서도 한마디 주시죠. 네. 2010년부터 대전시의회 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고요. 또 이제 구의회 행감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모니터링단을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또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기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아름다운 참여팀장과 그리고 장정미 대전 마을활동가 포럼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엔딩 멘트 하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지난 촛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얘기하던 얘기죠. 개헌되면 어떡하려고. 이것도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국민이 우리 주권자이기 때문에 들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꼭 촛불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우리 시정과 구정에서도 그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분들처럼 이렇게 모니터링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도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 한 명 더 나왔네. 그럴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장재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 둘이 왜 이렇게 잘하세요?